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침몰시킨 크루즈 선박이 사고 직후 후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크루즈선이 후진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한국인 승객 2명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 구조했던 다른 유람선의 헝가리 여성 선장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선장이 구한 한국인 여성 중 한 명은 갈비뼈 부상을 당해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선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0대2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손흥민은 팀 내 공격수 중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부 도시에서 어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폭발은 TNT 공장에서 발생했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 머르기트 다리 위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 하류에서 유실물이 나왔습니다. 먼저 헝가리 현지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오늘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다페스트의 날씨는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수위는 평소의 2배인 6m를 넘고 유속도 빨라 오늘도 물박 수색만 계속됐습니다. 방금 전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브리핑을 마치고 내일 헝가리 당국이 승인하는 대로 잠수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이번 주 중반이면 4m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엿새 동안은 큰 비가 없을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선내 수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일 오늘 6일까지 잠수 작전이 실패할 경우엔 우리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함께 선체 인양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사고 지점과 멀긴 하지만 유실물이 발견됐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곳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 배낭과 슬리퍼 등 유실물 6점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우리 관광객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자 속 머리카락도 발견된 만큼 DNA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피해자 가족들 요청에 따라 헝가리 테러청장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헝가리 국민들이 다뉴브강에서 유해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람선을 들이받고 침몰시킨 크루즈 선박이 추돌 직후 한 차례 후진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크루즈 선장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구조 조치 없이 운항을 계속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유람선 쪽에서 찍힌 새로운 CCTV 영상입니다. 크루즈선이 유람선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유람선이 한순간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오른쪽부터 물속으로 잠깁니다. 유람선의 침몰에도 아랑곳 없이 운항을 계속하던 크루즈선. 1분 정도가 지난 뒤 배를 후진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크루즈선 선장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에 되돌아오고도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다시 출발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크루즈선이 구명 활동은커녕 후진을 해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게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빠진 승객 혹은 그 어떤 물체들과 같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이 사고를 인지했다는 사실도 영상 분석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구명 장비로 보이는 물체가 강으로 던져지는 모습이나 분주히 3층 갑판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의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크루즈선은 북쪽 부두에 멈추기까지 45분을 더 운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선의 선장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조건부 석방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어제 구속된 크루즈선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Erről fog dönteni a bíróság. Ennek pusztán az az oka, hogy ő nem magyar állampolgár, és szeretnék az ő jelenlétét. 그러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부러 유람선을 들이받지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alesetmentesen mindig ekkora hajókkal. Amsterdamtól egészen ugye másfél rettetes rossz időjárási körülményekről, felvételeken, ugye, amik a sajtóban is megjelentek, látszik, hogy igen csapadékos időjárás, esti látási viszonyok voltak, rengeteg hajó volt a Dunán. 오히려 침몰한 유람선의 결함을 의심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Berendezések mind a két hajón itt. Nyilván a nagy hajón nem kérdés, ez egy vadonatúj jármű volt, a kis hajón volt-e valamilyen műszaki hiba, vagy nem volt valamilyen. 변호인은 선장이 헝가리인이 아닌 외국인이라 가장 심한 형벌은 피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선장은 현재 구속 상태지만 법원은 한 달 후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오늘 그가 후진까지 했다는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법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현재 다뉴브강은 불어난 물과 빠른 물살 때문에 수중수색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유일하게 헝가리 민간 잠수팀 한 곳이 나섰지만 역시 수색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거친 물살 위로 잠수사 헬멧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다리를 붙잡은 잠수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수중수색을 위해 부다페스트에서 200km 가까이 떨어진 헝가리 버여 지방에서 온 잠수팀 하바리아 잠수사들입니다. Csak tapogatva csúnyt próbálni érzékelni, de igazából itt a sodrás is az azzal járó nehézségek, hogy egyszerűen fizikailag lehetetlenség lejutni. 하바리아 팀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헝가리 정부의 수색협조에 유일하게 응한 민간 잠수팀. 팀원 30명이 복싱 코치, 수영교사 등 생업도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első merülés az nem is volt probléma, velünk nem volt, ő lement, kijött, pont ezért, mert mi ebben a nehéz csúcsban voltunk. A második merülésnél voltam, közöltük azt, hogy nem tudunk mit tenni, mi sem tudunk mit tenni, de azt tudom mondani, hogy megint leszakadtunk, holnap próbáljuk újra. 산소통 무게만 30kg, 거기에 1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Nem emberek vagyunk, szerintem fordítva is volt. 이들은 수색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희망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런 참사에도 다뉴브 강변의 소형 유람선들 여전히 안전엔 무방비입니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운항하는 선장, 또 열리지 않는 구명조끼함까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와 같은 크기의 유람선을 타봤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선착장엔 소형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30대가 넘는 유람선들은 관광객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대형 유람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 동안 다뉴브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And I think just the Danube River is like really beautiful, especially we came through like the Wachau Valley, and yeah, it's really a bunch of like scenic castles.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안전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관광지 안내 방송만 이어질 뿐 안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유람선입니다. 의자는 고정되지 않았고 안전벨트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보관함은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착용은 고사하고 구명조끼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Sorry to all Korean people. Government rule need in this field because there are too many boats and there is no enough regulation. 부다페스트시는 조만간 소형 유람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오늘도 관광객들은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런 시기에 정치권에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골든타임은 기껏 3분이라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찬 기자가 전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대를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민 대변인을 맹비난했습니다.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입니다.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막말은 재난구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외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펜션에서 홀로 나올 때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고모 씨.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과 함께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고 씨만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고 씨는 자신이 예약한 펜션에서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어 차를 탄 뒤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청주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 씨는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고 씨의 자택에서 4살 배기 아들이 질식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아들은 고 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러시아 중부 도시에선 어제 군용 폭탄을 만드는 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버섯구름 모양의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러시아 중부 도시인 제르진스크 외곽에 있는 TNT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연쇄 폭발로 최소 8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입원했고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로 공장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공장 인근 주택 180채의 창문 등도 깨졌습니다. 또 당시 폭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숲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Облако такой сильный, прям огненный. Вот, а после хлопок, как даст. Я говорю, ребята, ляжите, если у меня дети, так соседних тоже ляжите, ну все легли. 러시아 재난당국은 폭발 사고가 난 제르진스크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공장은 군용 폭탄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공장 직원들의 안전규정 위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꼭 열어야 하는 6월이 됐지만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처리와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 담판을 위해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국회가 사행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잘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와 검경 개혁 방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견을 좁혔지만 해당 안건 처리 방향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충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타협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당을 빼고 내일 국회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른 2시간 뒤에나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이 현충일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내일 하루 더 한국당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내일 밤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로의 인터넷 방송 이름을 섞어서 홍카레오라는 이름으로 공개 토론을 하는데요. 양쪽 구독자 숫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웃을까요? 강지혜 기자입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일 유튜브 방송에서 맞붙습니다. 금기와 성력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두 사람의 채널 구독자 수는 각각 80만 명과 28만 명으로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측근이었던 조진래 전 의원 죽음 이후 정권을 잡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생겼다며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도 반드시 난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치 보복은 보수가 했고 우리 쪽은 불가피하게 적폐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듭된 부인에도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두 사람은 현 정국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부산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말부터 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는데요. 속도를 낮추면 주행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까 걱정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찌그러진 승용차들 뒤로 트레일러가 뒤엉켜 있습니다. 내리막 터널에서 속도를 못 줄인 트레일러가 앞차들을 덮친 겁니다. 과속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자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영도구의 주요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습니다. 단속 카메라와 차량 속도 측정 표시판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끊긴 사람도 많고 와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많이 조심을 하고 옛날보다는 속도에 대한 그 개념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나 줄어들자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 전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면 주행 시간이 늘어나 택시 요금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과연 요금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직접 택시를 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험 구간은 통행량이 많은 원륜교차로에서 부산시청까지 약 5km. 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5분에서 16분 그 정도 걸립니다. 똑같은 경로를 달렸지만 시속 60km를 최고 속도로 달렸을 땐 15분이 걸리고 6,700원을 냈지만 시속 50km를 넘지 않고 달렸을 땐
운행 시간은 2분, 요금은 500원이 줄었습니다. 운행 속도를 낮추면 교통 흐름은 오히려 개선돼 정체가 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교통 정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50km일 때 차로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최대가 된다고 이렇게. 서울시도 연말까지 시내 41개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에게 닥터 헬기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헬기가 주변에 이착륙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의사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데리러 갈 헬기를 기다리는 이국종 교수. 병원에서 환자가 있는 곳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닥터헬기가 들어오면 4시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그냥 타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닥터헬기의 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착륙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도 있지만 특히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닥터헬기가 어디서든 뜨고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실에서는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와 시민 1000명이 모여 빨간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잠깐의 소음은 견뎌보자는 겁니다. 닥터헬기가 뜰 때 나는 소음이 이 풍선이 터질 때 순간 소음과 비슷한데요. 113데시벨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들도 캠페인에 참여해 닥터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 조금만 인내하시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사람들 정말 미어 터집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막판 다이어트 시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동기구에 표시되는 칼로리 소모량 믿을 수 있을까요? 남녀 체중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김민공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과식을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운동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한 끼 정도의 열량이 소모됩니다. 사람들은 기구의 수치를 보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기준은 돼요. 이 정도 칼로리가 소모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오늘 보람 있게 운동을 했다는 그런 기분. 하지만 표시된 칼로리가 정확한 걸까? 요즘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비를 메고 실험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의문은 사실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렸더니 기구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소모량이 30%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달랐습니다. 남성보다 체중과 근육량이 적은 탓에 실제 소모량이 10% 정도 더 적었습니다. 사이클은 차이가 더 심해 실제 소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냥 딱 한 가지의 체중만 정해서 그 공식이 계산이 되고 그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단순 칼로리 중심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살을 빼는 데에는 칼로리보다는 최대 심박수를 이용한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에서 약 한 65%에서 75% 체지방이 잘 탈 수 있는 구간으로 꾸준하게. 물론 이 방법도 지속적으로 해야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기기의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닌 꾸준한 운동만이 건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전설적인 가수 퀸이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했던 이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섰습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오늘 새벽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한 겁니다. 무대를 꽉 채운 6만 팬들은 공연장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했는데요. 공연장 밖에서도 유럽 전역에서 모인 아미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열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틀간 콘서트를 마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 투어를 이어갑니다. 학창시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하던 말뚝박기 놀이 기억하시나요? 성인들이 술을 마시고 이 놀이를 하다 수천만 원을 배상해주게 됐습니다. 팀을 나눠 놀이를 하다가 의자 위로 올라간 뒤 상대편 등 위로 점프한 겁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올라탄 남성에게 9,500만 원의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민생 투어 당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주호영 의원과 함께 수거차에 올랐는데요. 이후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보호장비 없이 수거차에 올라타는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황 대표를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한 복판에서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조각상이 발굴됐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두 상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죠. 로마실은 이 조각상이 술의 신 바쿠스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바쿠스는 그리스 신화에선 우리에게도 친숙한 디오니소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정짓긴 이르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 경북 영천 34도 등 일부 영남 지역은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내일 오전 10시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겠지만 강한 자외선과 함께 오존 농도까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고요. 울산과 부산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건조함은 여전한데요.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영동은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17도, 대전, 광주 16도, 부산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내리쬐는 볕에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